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국내 입시철이 시작됩니다. 국내 대학교를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대학교를 한 번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혜연유학원의 미국 유학 전문가 지니 아빠님을 모시고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교를 가시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비바스테이션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혜연유학원의 지니 아빠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제가 네. 유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유학 컨설턴트 일을 했고요. 지금 이제 벌써 22년이 됐는데 오늘은 저를 초대해 주셔서 비바스테이션과 함께 미국 대학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했을 때 필요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필수적으로 준비할 게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미국 대학교들은 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아니면 뭐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전 세계 어디서 졸업했든지 몇 가지 입학 사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신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GPA라고 부르는 뭐 학평점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수능과 비슷한 SAT 혹은 뭐 ACT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문대를 위한 AP 과정이 있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추천서 등등등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SAT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좀 더 그쵸. 자세히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이 국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시험 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SAT가 사기업에서 보는 거예요.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한 6번 정도 시험이 1년에 있고요. 네. 내가 시험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제출을 하긴 하는데 네. 예전에 본 시험이 다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막 남발해서 많이 보면 또 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봤어 뭐 이렇게 하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적절히 시험 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사기업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AP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AP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AP는 뭐냐면 미국 고등학교 커리큘럼 안에서 이게 약간 더 높은 수준 수학이 있는데 일반 수학이 아니라 심화 수학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수학은 A, B, C, D 해서 4.0까지의 점수를 매겨주는데 AP는 5.0까지 매겨줘요. 4.0 만점인데 난 4.3이야 뭐 이런 학생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좀 더 심화하는 걸 많이 하고요. 명문대를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AP 수학, 뭐 AP 바이오, 뭐 AP 케미스트리 뭐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차 미국 대학교에서 SAT 성적을 안 보겠다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SAT 우리 안 볼 거야. 그리고 UC 계열, 이제 UCLA, UC 버클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명문 대학교 그룹인 UC 계열들에서 SAT 이제 우리 내지 마, 내도 우리 안 볼 거야. 내면 손해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입학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SAT의 중요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 고등학교 커리큘럼 안에 있는 AP의 성적들에 대해서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서 만약에 명문대를 가겠다 그럼 AP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뭔가 대학 수업 과정들을 그렇죠. 미리 듣는 느낌인가 봐요. 예, 이게 전공 적합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과목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갔거나 하다 보면 이 학교장 추천서를 많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많이 제출하죠. 네. 우리나라의 이 학교장 추천서가 미국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립학교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고3 정도 되면 교장 선생님하고 헤이 미스터 누구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친밀하기 때문에 네.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알기 때문에 이 학생은 뭘 잘하고 이 학생은 뭘 못하고 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이제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추천서에 대부분 잘합니다, 뭐 좋습니다 다 이런 것만 써주는데 네. 성실합니다 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무서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때는 이 학생 뭐 잘 못합니다. 이 학생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도 쓸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을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최상위권은 알 수 있지만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쓴 추천서이기 때문에 네. 가끔은 그게 정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잘 아시는 분, 자신을 네. 잘 표현해 주실 분에게 추천서를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같이 했던 뭐 수학 선생님이라든지 영어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액티비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액티비티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 이제 액티비티가 모든 학교에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는 2,800개 대학교가 무지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대학교들은 사실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은 액티비티나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그걸 아예 뭐 거의 뭐 보지 않고 그냥 성적만 내면 이제 합격시켜준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엑스트라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 액티비티를 자신의 에세이에 보통 녹여서 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고 내가 축구 클럽을 했어요. 네. 축구 클럽을 했는데 나는 이제 축구를 잘 찼는데 축구 클럽에서 뭐 부회장을 했어요. 부회장을 했는데 내가 클럽 할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혹은 해결을 못했지만 내가 이런 걸 배웠어요. 라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함께하는 커뮤니티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녹여서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네, 그럼 이 에세이는 자기소개서 같은 건가요? 네, 자기소개서인데 네. 약간 더 경험에 치우친 자기소개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데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원하는 학생의 상이 달라요. 네. 특히 이제 상위권 학교는 A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 원해. 공부가 최고야. 공부를 어떻게 네가 잘했어? 이렇게 이제 원하는 학교도 있고 네. 어떤 학교는 약간은 액티비티, 뭐 활동적인 학생들을 원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마다 약간 민감스럽게 조심해서 접근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사실 저희가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면 이 기업마다 인재상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학교에서도 인재상이 따로 나와 있거나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학교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우리의 미션, 그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약간 검색해 보시면 그 학교에 대한 약간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고 에세이를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그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네. 약간 비슷한 라인에 있을 때 약간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미국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 SAT, 추천서, 액티비티 이렇게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저희가 아이비리그를 또 엄청 꿈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말씀하신 AP와 같이 이제 명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뭔가 필수적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명문대학교들을 비롯해서 보통 한 30위권에서 뭐 50위권까지의 명문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뭐 수능 점수 만점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뭐 연고대 다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수능을 만점 받았다고 할지라도 네. 다른 요소들이 퍼펙트하지 않으면 다른 요소들이 부족하면 정말 아이비리그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점수들이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사립 명문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인종별 혹은 남녀 성비 아니면 국가별의 쿼터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들의 통계 자료들을 잘 보시면 남자와 여자 비율 혹은 아시안과 백인들의 비율들이 항상 유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이 정한 어떤 일정 부분의 쿼터들 그 학교들에서는 다양성을 위해서 네. 믹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약간은 유지한다라는 이제 핑계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는 들어갈 쿼터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거가 바로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이비리그를 내가 꿈꾼다.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고의 융합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사고라든지 뭐 이런 데는 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 명문대를 가기 위해 내가 네.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뭔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주 탑티어의 대학교들은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조금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내신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보고 내가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대학을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고 1, 2 정도부터는
내신을 위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한번 네. 받으면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이미 받은 점수 갖고 뭐 선생님 뭐 물려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점수 갖고 그 외에 외국어 능력인 토플 점수를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액티비티를 좀 더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중상위 아니면 혹은 약간 상위권까지의 대학교는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SAT를 안 보는 대학들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방금 토플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SAT보다 뭔가 토플이 점수를 따기 더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쉽죠. 네, 그럼 혹시 이 토플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네. 아까 이제 SAT를 안 보는 학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 학교들에서는 결국 내신하고 토플 점수 두 가지만 보고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토플은 이제 시험 자체가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한 번만 점수 안 났어요. 뭐 두 번 볼 수도 있고 10번 볼 수도 있고 100번 볼 수도 있습니다. 돈만 네. 많으면 한 번 볼 때마다 비싼데 결국은 토플은 내가 딸 수 있는 점수고 내신이 정말 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뭔가 준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 대학교 랭킹이 보통 네. 이제 US 뉴스라는 랭킹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랭킹이에요. 이제 미국 대학교가 전체 2,800개 굉장히 많죠. 4년제 대학만 2,800개 있는데 그 2,800개 대학교 중에서 보통 US 뉴스 랭킹으로 한 200위권까지를 저희가 연구 중심 대학교, 흔히들 전국구 대학교, 인지도가 있는 전국구 대학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안에 이제 들어가려면 내신이 보통은 A, B, C, D로 따졌을 때 B등급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신으로 따지면 4등급 정도 내신이 나와야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등급 정도의 내신과 그다음에 토플 점수, 토플은 네. 따면 되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지원을 하면 그래도 200위 안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뭔가 4등급 하면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쉽진 않죠. 아래도 등급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제가 애를 키워보면서 네. 해보니까 4등급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등급이란 게 참 애매한 게 어떤 고등학교들은 등급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렇죠. 뭐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등급 따기가 정말 힘들죠. 네. 근데 또 아닌 데는 또 등급 따기가 되게 쉬울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교에서는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센 고등학교인지 뭐 약한 고등학교인지 전혀 모릅니다. 뭐 이거 알 그쵸. 수가 없고요. 아주 특수한 예로 민사고라든가 대원외고 뭐 이런 데 몇 군데는 인지도가 좀 있지만 네. 그 외에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신을 조금 더 받기 쉬운 데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네.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5, 6등급 학생들이 갈 수 어. 있는 대학들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예,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그랬는데 있습니다. 예, 어디가 있냐면 네. 첫 번째는 미국의 2년제, 아. 우리나라는 이제 2년제 대학교가 이제 직업교육 네. 대학교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 직업교육도 있지만 4년제 대학을 편입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2년제 대학을 먼저 갔다가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내신 제한이 없습니다. 뭐 9등급을 받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도 있고요. 네. 다음에 일부 한 200위권 이내의 대학교인데 그래도 뭐 인지도가 충분히 좋은 네. 대학교들인데 외국인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외국 고등학교의 내신이 어떤지 잘 판별을 못하니까 네. 약간 내신을 융통성 있게 한 뭐 5, 6등급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게. 그래서 네. 일단 들어와.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네. 이제 위로 올려줄게.라고 입학을 약간 열어놓는데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흔히들 패스웨이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패스웨이 전형을 통해서 괜찮은 조립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네. 근데 또 입학은 미국은 9월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7개월, 반년 정도의 시간이 남는 건데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보통 졸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 만약에 이제 토플이 이미 이제 준비돼 있으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나는 이제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고 혹은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해서 고3 1학기 끝나고 방학 때 내가 토플 땄어요. 토플 한 85점, 뭐 90점 땄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이런 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1월 학기에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냥 9월 학기에 가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수능도 끝났고 기말고사 끝났어요. 근데 한국 대학은 가기 싫어. 혹은 뭐 한국 대학은 갈 수 없어. 네. 뭐 이런 경우에 딱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토플 학원에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토플 학원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칩니다. 외국에서도 사실 방학 때 우리나라 토플 학원 들어와서 공부해요. 예, 토플 SH 학원 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들어와서 토플을 좀 준비하면 충분히 뭐 4월, 5월 정도는 토플을 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플을 딴 다음에 지원을 하면 9월 학기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봤는데 이 한국에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 명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 1학년, 이제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내신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지니 아빠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유학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